워싱턴 수도권의 낮 기온이 80도를 웃돌다가 토요일에는 30도대로 떨어지는 극심한 기온차를 보여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이 휘발유차 가격보다 싸지고 있어 가격 전쟁에 따른 전기차 열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 매장들에서 조직적인 절도 행위가 기승을 부려 한 해 1,000억 달러나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근로자 파업이 지난해 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은 펜타닐과 같은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를 최대 건강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워싱턴 수도권의 2월 낮 기온이 150년 만에 최고치인 80도를 웃돌다가 토요일에는 30도대로 급락하는 극심한 기온차를 보여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한낮의 여름 날씨가 밤에는 겨울 날씨로 되돌아가고 매일매일 일교차도 들쭉날쭉해지면서 독감과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까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장서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상기후로 공포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워싱턴 DC 수도권에서도 날씨가 미쳤다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수도권은 2월에 80도를 찍어 꼭 149년 만에 2월의 때이른 폭염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워싱턴 DC 일원의 낮 기온은 23일 149년 전에 기록했던 78도를 넘어 80도를 웃돌아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꼭 149년 전인 1874년 2월 23일 기록했던 2월의 78도 기록을 149년 만에 깬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때이른 무더위가 당일 밤에는 다시 겨울 날씨로 급락하기 시작하고 토요일에는 영하를 오르내리는 기온 급강하를 겪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2월에 80도를 기록한 목요일 수도권의 밤 기온은 50도대 초반으로 한꺼번에 30도 이상 급락하게 됩니다. 금요일에는 45도 내지 51도로 더 내려가 쌀쌀한 겨울 날씨를 되찾게 됩니다. 더욱이 토요일에는 30도 중반까지 내려가 섭씨로는 영하의 추운 날씨를 느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과 밤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 차이 나고 매일매일 일교차와 기온차가 극심해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기온차가 극심하면 불청객 독감이 기승을 부리게 되고 코로나 감염마저 겹쳐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독감에 걸렸다가는 폐렴으로 악화돼 매우 위험해지기 때문에 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영유아 어린이들도 들쭉날쭉한 날씨에 감기와 독감, 폐렴에 시달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할 것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과 남부 지역이 때 아닌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미국의 절반 지역은 눈폭탄과 폭설, 강풍, 혹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일부 지역엔 2피트나 되는 폭설이 쏟아지는 등 5대호 연안 지역의 겨울 눈폭풍과 혹한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시건 81만 가구, 일리노이 7만 가구 등 90만 가구 이상이 단전돼 전기 없는 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WKTV 뉴스 장서율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가격이 휘발유차 가격보다 싸지고 있어 가격 전쟁에 따른 전기차 열풍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엔트리 레벨인 모델 3의 가격이 미국 내 휘발유차 평균 가격보다 5,000달러나 낮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격차가 벌어져 전기차 구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너무 비싸서 새차 구입 시 주저해왔던 전기차 구입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앞으로 7년 후인 2030년에는 판매되는 새 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운다는 목표인데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할 수도 있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벽두부터 전기차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에 이어 포드차가 전기차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가격 경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 결과 전기차가 휘발유차의 평균 가격보다 싸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23일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엔트리 레벨인 모델 3의 가격은 1월 중순부터 43,000달러로 내렸습니다. 여기에 텍스 크레딧 7,500달러를 받으면 35,500달러에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차의 새차 평균 가격보다 4,930달러나 싸진 것이라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휘발유차 가격은 올해 6% 올라 49,4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2023년 2월 현재 전기차 가격이 휘발유차 평균 가격보다 6,500달러나 싸진 것이며 여기에 7,500달러의 텍스 크레딧까지 포함하면 14,000달러나 저렴하게 됩니다. 물론 전기차의 대부분은 아직 테슬라의 엔트리 모델보다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전기차의 가격 인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곧 전기차의 엔트리 레벨이 아닌 평균 가격이 휘발유차보다 싸지는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1월 중순 전기차 시장을 65%나 과점하고 있는 테슬라가 최대 20%나 가격을 대폭 인하한 데 이어 1월 말에는 2위 포드차가 최고 7%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전기차들의 가격이나 전장에다가 한국의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들은 텍스 크레딧 $7,500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의 북미 지역 생산을 앞당기며 가격이나 전쟁에도 동참해야 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전기차인 G80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79,825에 나와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싼 한국 차들을 보면 현대 투싼 하이브리드가 $45,000,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가 $34,00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렉서스 ES 하이브리드는 $51,500, 아우디 A5 하이브리드는 $47,000에 나와 있어 하이브리드 시장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 각 업종들의 매장들에서 갈수록 조직적인 절도 행위가 기승을 부려 한 해에 $1,000나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근년 들어서는 좀도둑들보다는 조직적인 범죄 조직들의 절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보안 감시 조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 해 손실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매업계의 스토어 매장들에서 조직적으로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있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이 소매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장에서의 조직적인 절도 행위로 입은 손실액은 2020년 $908억 2021년에는 $945억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1,000억 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을 가장해 매장에 들어와 소량을 훔쳐가는 좀도둑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 범죄자들이 서너 명씩 몰려다니며 대량으로 절취해가고 있다고 전미 소매연맹은 지적했습니다. 조직 범죄자들이 절취해간 건수는 한 해에 26.5%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이 좀도둑이 아니라 조직 범죄자들이 매장에서 활개치고 있어 종업원들이나 고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의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업체 10곳 중에 8곳이나 이들 범죄 조직들이 종업원이나 고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매장에서는 감시 카메라와 센서, 보안 요원 등 차단 조치들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전미 소매연맹은 전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첨단 비디오 분석기를 배치하거나 상품 케이스에 잠금 장치와 센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쇼핑카트에도 센서를 장착해 대량 도난을 막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을 추가로 고용해 도난 방지와 고객, 종업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난 방지 장치를 푸는데 직원을 불러 조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고객들이 장시간 기다리지 못하고 구입을 포기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해 매출 감소에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전미 소매연맹은 전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조직 범죄자들이 훔친 물건들을 대량으로 되파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절취한 물품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수상한 거래 시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인폼 컨슈머법이 6월부터 발효 시행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근로자 파업이 지난해 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에서 간호사들과 주립대학 교원 등이 수만 명씩 파업을 벌여 가장 큰 파업 기록을 남겼습니다. 안혜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2022년은 근로자 파업이 유례없이 급증한 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한 해 봉급 근로자 20만 내지 2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해 2021년보다 50%나 급증했다고 CBS 뉴스가 23일 보도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파업을 집계하고 있는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의 집계에 따르면 대규모 파업만 해도 파업 참여 근로자가 20만 명이나 됐으며 이는 전년보다 42% 급증한 겁니다. 코넬 대학 노동연구소가 집계한 1,000명 이하의 근로자 파업을 합하면 25만 명이 지난해 파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50% 급증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대규모 파업은 헬스케어 업종의 간호사들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원 파업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혔습니다. 간호사 파업 중에서도 미네소타주 간호사들은 1만 5천 명이나 파업하는 등 전체 간호 인력의 14%나 파업을 벌였습니다. 간호사들은 팬데믹 경무에 따라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환자와 간호사 비율을 낮춰달라고 촉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원 4만 8천 명은 지난해 6주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파업은 지난해 279회 벌어졌는데 절반은 50인 이하 소사업체에서 벌어졌습니다. 파업의 일종인 워크아웃은 직원들이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떠나 항의 농성하는 것인데 지난해 미 전역의 스타벅스 사업장에서 워크아웃을 실행하는 등 60회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초대형 파업은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까지 개입해 가까스로 모면한 사례도 있습니다. 15만 명이나 일하고 있는 철도 파업이 연방 차원의 금지법으로 파업 직전에 중지됐습니다.
항공업계와 헐리우드의 수만 명씩 파업도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조의 파워가 다른 국가에 비해 약화되고 있으나 근로자 파업이 급증하면서 노조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노조원들은 2022년 현재 1,43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0.1%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지난 한 해 27만 3천 명이나 늘어났으나 전체 봉급 근로자들이 530만 명이나 증가하는 바람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에 따른 경무에 시달렸던 업종을 중심으로 견고한 고용시장을 활용해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노조 여부와는 상관없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은 대중건강에 가장 위험한 위협으로 펜타닐과 같은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를 꼽고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37%로 펜타닐을 가장 많이 지목한 반면 민주당원들은 총기 문제를 꼽아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범람하고 있는 펜타닐을 비롯한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이 미국민들의 최대 걱정거리이자 건강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악시오스와 입소스가 조사해 보도한 공중보건위험요소 조사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26%가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가 건강을 가장 많이 위협하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원들은 37%나 마약성 진통제를 가장 큰 위협으로 꼽은 반면 민주당원들은 17%로 공동 2위로 밀렸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펜타닐 범람 차단 문제를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고 있고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21%가 최대 위협으로 꼽은 비만입니다. 비만을 최대 건강 위협으로 꼽은 공화당은 25%인데 비해 민주당원은 17%로 격차가 적은 편입니다. 세 번째는 17%가 꼽은 총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원들은 35%나 총기 문제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꼽아 최대 위협으로 지목한 반면 공화당원들은 4%에 불과해 당파에 따라 판이한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총기 문제를 최대 위협으로 꼽은 미국민들 가운데 도시지역은 22%로 높은 반면에 교외에서는 17%, 시골 지역은 8%에 그쳐 지역별로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실제 미국민들의 사망 원인 중 심장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암은 미국민들의 12%만 최대 건강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사망 원인 3위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최대 위협으로 꼽은 미국민들은 6%로 급락해 미국이 사실상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줬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대 위협으로 꼽은 공화당원들은 단지 2%에 불과했으며 민주당원들도 9%에 그쳤습니다. 사고사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와 운전을 최대 위협으로 꼽은 미국민들은 4%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흡연은 고작 3%, 음주는 2%에 불과해 미국민들이 거의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